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0.75%가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퍼센트포인트?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 뉴스 속에 숨은 속뜻까지 다 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원희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 사이에 저희가 구독자가 13만 명이 넘었어요. 내적 함성. 오늘은 제가 금리를 주제로 들고 와봤습니다. 생각외로 금리라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금리를 모르고는 사실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된다, 시작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할지, 내가 투자할 자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이걸 판단을 하려고 하면 금리를 모르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금리, 돈의 값이라는 말입니다. 돈에도 값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한테 남는 돈, 여윳돈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10,000원을 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붙여줄게요, 이자 얼마 줄게요 막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000원의 값이 이자를 붙여서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13,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죠.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시장에 수요가 얼마나 많냐, 또 공급은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를테면 우리 1월, 2월쯤에 마스크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돈값도 물건이랑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값이 결정됩니다. 1990년대까지 경제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는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생산시설을 늘리고 생산을 더 하고 그걸 팔면 그게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 IMF 이전까지는 금리가 2자릿수였다고 해요. 제가 2000년 8월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서 얼마냐? 우량은행들의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돈을 맡기면 7% 이자밖에 안 준다.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세금 떼고 손에 쥘 수 있는 이자가 54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다. 요즘 돈 굴릴 데가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그래요. 7%인데 7%면 우린 지금 생각하면 이거 게이드 아닌가요? 아무튼 이때는 7%인데도 저금리 시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 고금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라는 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페드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우리 개인들이랑 거래하는 은행은 아니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이랑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랑 거래를 할 때 이를테면 일주일 정도 짧게 돈을 시세보다 싸게 너네한테 빌려줄게 라고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은행한테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공포심이 막 시장에 퍼져 있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그래도 장사를 접지 않는 이상,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나가야 하는 돈들이 있단 말이죠. 이미 영업을 하려고 빌려놓은 돈도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출받은 돈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또 부실해질 위험이 있고, 이럴 때 한국은행이 등판을 합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오겠다 싶을 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 단계씩 짚어볼까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이 돈을 구해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가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아유, 통장에 넣어봐야 예금금리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써버리자, 이런 심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지갑을 많이 열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점점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기준금리 기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0.75%가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니까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왜 기준금리를 낮췄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걸 제로금리라고 하죠. 근데 보통은 한국은행이 이 정도로 한 번에 확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않아요. 원래는 0.25%포인트 정도씩 낮추는데 0.5%포인트를 확 깎았습니다. 기준금리가 0.75%가 됐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사실 한국은행이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2월에 이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 이때 우리 한번 기억해보면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전파가 된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출근을 오랫동안 못하고 공장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고 항공업계가 비행기가 못 뜬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마 앞에 설명한 것 같은 이유로 기준금리를 이번에 낮출 것 같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우리 그냥 1.25% 그대로 기준금리 안 바꾸고 그대로 갈게 라고 발표를 하죠. 이때 사실은 못 내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기준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에 또 거품이 낄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니 금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부동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금리가 싸니까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이 예적금에 넣어놔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이 별로 안 된다. 다른 투자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그 집값이 예금 금리보다 훨씬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애초에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건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해서 이 돈이 소비나 기업들 생산활동에 들어갔으면 해서 기준금리를 낮춘 건데 시장에 많아진 돈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투자한 외국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기준금리를 볼 때는 항상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 돈 달러 혹은 달러로 된 미국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상품보다 훨씬 더 안전자산이라서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게 되면 투자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이나 다른 시장으로 더 안전한 시장으로 가버릴 수가 있죠. 미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그래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2월에 열렸던 회의만 해도 1.25%로 유지하자고 했는데 그 후에 보름 만에 갑자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확 낮춰서 0.75%로 내립니다. 여기서 잠깐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는 구분을 해서 써야 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50이었던 게 47.5가 됐다. 이게 5% 내렸다는 거고 50%였던 게 45%가 됐다. 이건 5%포인트 내린 겁니다. 이렇게 퍼센티지 자체가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라고 할 때는 포인트를 붙여서 퍼센트 포인트가 내렸다, 올렸다 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무튼 안 내리겠다던 기준금리를 갑자기 확 내린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더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확 내렸거든요. 미국은 원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사이로 정해놨었는데 이걸 두 번 회의를 갑자기 열더니 0에서 0.25%로 확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미국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통화정책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뉴 노멀 시대가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경제가 성장할 기미도 안 보이고 기업 생산이나 투자도 예전만 못하고 물가도 그렇게 오르지 않으니까 저성장에 저물가, 저금리까지 이 저시삼형제가 오래 버티는 뉴 노멀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이게 노멀이다 이거죠. 저축이고 뭐고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거 그냥 즐기다 가자 하는 욜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미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 이 어려움 극복해 보려고 대출을 더 받고 있잖아요. 정부도 경기 살린다고 빚을 엄청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금리로 계속 가게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다른 투자처가 없을까 사람들이 궁리를 많이 해요. 이럴 땐 전에 없던 투자처가 갑자기 각광받고 검증될 여유도 없이 너도 나도 돈을 넣다가 거품이 하루아침에 확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신조는 이 금융상품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 내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내 돈을 섣불리 넣는 게 아니라는 게 저의 신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한 그게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떨 때 수익이 나는 건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 건지 본인이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고쳐서 다시 발표했거든요. 마이너스 1.2%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전망보다는 생각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은데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마도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도 더 낮출 수 있다, 그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경제뉴스 원이랑 같이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해요. 저희 야너도 1억 편에서 협찬 없이 언급했던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출판사에서 영상을 보시고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원희 시청자분들이랑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댓글에 원희로 이행시를 남겨주시면 추려가지고 그분들께 이 책을 보내드릴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사셨더라고요. 사신 분들은 친구한테 그 책 넘기시고 이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래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세요.